이제 막 아이를 낳고 살아가는 어린 부부 한결과 고은. 그거 잘 됐지? 내일 같이 갈래? 그런 거 너가 잘 알잖아. 요즘 피크나 일도 못해. 배달이요. 하지만 그들에겐 큰 문제가 있었으니 이 전화 계속 안 받아? 그 돈 없으면 저희 진짜 죽어요. 바로 살아갈 집이 없다는 것이죠. 이런 데서 살면 진짜 아무 걱정도 없겠다. 그때 한결이 데리고 간 집이 있었으니 진짜 이 집 맡긴 거 맞아? 한 달 동안 미국으로 여행을 가셨어. 영어로 미국이 뭔지 알아? 아메리카 아닌가? 너 보고 뭐라고 안 해? 저 아줌마가? 그냥 잠깐 집 봐준 사람이라고 했지. 넓고 나도 처음 음식도 있지만 낯선 집. 너무 잘 먹었어. 이제 분을 떼어낼까봐? 집 있으니까 좋네. 근데 이 집에서 이상한 냄새 안 나? 2층은 할머니 방이니까 절대 올라가지 마. 절대. 한결은 이 집을 어떻게 구한 걸까요? 어떤 할머니요? 우리 여기 있는 동안 배지 조금만 바꿔보는 거 어때? 보나, 여기가 우리 집이야? 나오라고! 나가서 집 구하게. 묵직해봐야 반지하겠지. 우린 이런 집 가지면 안 돼? 우린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나도 어디 가서 돈이나 좀. 그리고 이 집엔 도대체 어떤 비밀이 있는 집 걸까요? 없이 떠드는 것도 싫고 곰팡내 나는 방은 되게 싫어. 절박함이 순한 사람들을 갉아먹는 과정을 그린 영화 9월 15일 개봉한 홈리스입니다. 이런 데서 살면 진짜 아무 걱정도 없겠다. 2020년 전주국제영화제에서 한국경쟁 CGV 아트하우스상을 받은 영화 홈리스는 개봉 전부터 MG판 기생충이라는 마케팅으로 입소문이 퍼지던 작품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듯이 어딘가 묘하게 닮아 보이는 포스터부터 시작해 가난한 주인공들이 점차 선을 넘고 갑작스럽게 얻은 기회를 이제 놓지 못하게 되는 과정까지 닮은 구석이 있죠. 하지만 기생충이 계급과 계층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를 냄새에 비유하며 메시지를 던졌다면 홈리스는 이보다 더욱 현실적이고 직관적인 이야기를 그립니다. 또한 돈이 있는 사람들, 자신의 온전한 집이 있는 사람들을 추악하게 그려내지 않고 어쩔 수 없이 가난해서 허우덕대며 집 한 채, 방 한 칸을 갖기 어려운 세대들의 지독한 현실을 맛의 표현으로 비유했죠. 임승현 감독님의 시선은 애초에 부자를 동경하는 하층민이 아닌 그냥 부족함이 없이 평범하게라도 살아가고 싶은 우리들에게 집중했다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런 시선이 꽤나 좋았고 또 호불호를 떠나 사회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를 포함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집 한 채 얻을 수 없는 지금의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을 지극히 당연하게 조명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지금부터는 작품 홈리스에 대한 크고 작은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결말을 제외하더라도 작품을 온전히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작품 관람하신 후에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이 집 맡긴 거 맞아? 한 달 동안 미국으로 여행을 가셨어. 영어로 미국이 뭔지 알아? 아메리카 아닌가? 영화 홈리스와 기생충의 차이는 바로 공감과 몰입이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가난한 하층민, 집이 있었지만 전세 사기를 당해 사라진 한결 고은 부부나 있기는 하더라도 좁은 반지하에서 모여 사는 기택 가족은 분명 공통점이 있지만 후에 이들에게 펼쳐지는 이야기에서 기택 가족은 몰입도를 높이는 색깔을 가져갔고 홈리스의 한결 고은 부부는 공감을 이끌어내는 색깔을 선택했죠. 어째서 우린 이 한결 고은 부부에게 더욱 깊이 몰입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이 둘은 사실 우리와 결이 비슷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지금의 20대, 30대들에게 더더욱 말이죠. 원래는 순하고 착한 심성을 가진 둘은 자신들이 겉으로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아닌 그들의 아이 우리미가 소음이 없고 외부의 위험이 없는 곳에서 생활하기 위해 집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작품에서 집과 문은 꽤나 중요한 키워드이고 의도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장치입니다. 배달하는 일을 하는 한결은 따뜻하거나 시원한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항상 고객의 집으로 배달을 하는 배달 대행업체 직원이고, 고은은 항상 우리미를 메고 다니며 아파트 문마다 전단지를 붙이는 소일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결이 봤을 땐 너무나도 쉽게 열리고 닫힐 수 있지만 아직 우리에겐 없는 집, 고은이 봤을 땐 너무나도 먼 나라처럼 막연하기만 한 닫혀있는 문으로 공간의 의미가 귀결되죠. 그렇기에 이 순하고 성실하지만 어딘가 항상 꼬여서 막막하기만 한 두 인물의 상황이 관객으로 하여금 더욱 공감하게 만드는 데 기인합니다. 항상 찜질방에 가서 잠을 청하고 그러던 와중에 고은이가
잠시 눈을 떼는 사이에 다치고만 우림. 한결은 고은에게 아이를 잘 돌보지 않고 뭐했냐며 이야기하지만 이 역시 고은의 잘못이 아닌 상황이 어쩔 수 없었음에 짜증이 난 것임을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곧바로 한결에게 너는 다친 곳이 없냐 물어보는 것만 봐도 이 둘은 태생이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찢어지게 가난하고 집이 없는 사람들의 서름이 그들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만든 것이죠. 집 있으니까 좋네. 근데 이 집에서 이상한 냄새 안 나? 2층은 할머니 방이니까 절대 올라가지 마. 절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품이 분명 어떤 의문을 관객들에게 던져주고 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국대 영화콘텐츠대학원 졸업작품인 임승현 감독의 장편영화 데뷔작이고 또한 작품의 두 주연배우 전봉석, 박정현 배우도 신인배우이자 첫 장편영화 주연작임에도 불구하고 깔끔한 연출과 대사, 훌륭한 연기, 그리고 노골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강요하지 않는 자제력과 담백함의 미학을 보여준 홈리스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춘들에게 특히 더 반향을 불러일으킬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과연 내가 한결이라면 나에게 30만 원을 쥐어준 배달대행업체 사장님의 금고를 털 수 있었을까요? 과연 내가 고은이라면 여전히 이 집에서 생활하며 우리미를 키울 자신이 있었을까요? 한편으론 이 작품의 홈리스라는 뜻이 단순히 집이 없음의 뜻이 아닌 심리적 집으로 비유할 수 있는 가족이 없음으로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있지만 연락을 안 한 지 오래고 오랜만에 집에 찾아갔지만 문을 열어주기는커녕 모르쇠하고 지내는 한결의 아버지처럼 입양되었지만 가세가 기울자 제일 먼저 버려졌던 고은이처럼 말이죠. 그리고 모든 사건의 결말엔 어쩌면 이들은 또다시 집을 잃거나 혹은 우리미가 가족을 잃을 수도 있겠다 하는 느낌도 넌지시 던져주죠. 그렇기에 더욱 악착같이 또 어떻게 해서든지라도 우리미를 집이라는 공간에서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키우겠다는 한결과 고은의 선택은 분명 어딘가 깊은 파장을 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 임승현 감독, 전봉석, 박정현 주연의 가족 드라마 스릴러 영화 홈리스는 9월 15일 개봉했고요. 임승현 감독님의 차기작 물비늘은 올해 열릴 제27회 부산국제영화제에 공식 초청되었다고 합니다. 손녀를 잃은 할머니와 할머니를 잃은 손녀가 서로를 보듬는 이야기를 그린다고 하는데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만약 여러분이 홈리스의 주인공 한결과 고은이라면 할머니 집에서 지내겠습니까? 아니면 또다시 찜질방 혹은 곰팡이 가득한 반지하 단칸방으로 가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리뷰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있는 동안 배지 조금만 바꿔보는 거 어때? 고은아, 여기가 우리 집이야? 나오라고! 나가서 집 구하게. 묵직해봐야 반지하겠지. 우린 이런 집 가지면 안 돼?